예, 조금 전 6시에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자는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통화드리고 인준 절차가 잘 끝나면 모든 거를 좀 더 협치 차원에서 그렇게 좀 끌어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두 뒤축이 닳도록 또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준을 해줄 수 있을지 말지는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정, 민주당 판단에 달렸었는데 구자영 차장. 네, 의원총회에서 인준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면 그 인준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부결을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결로 뭐 그걸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가결로 이 당론을 모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이 인준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47일 정도 이제 지나서 이 총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좀 덜어내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총리까지 인준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각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국무회의부터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 쪽 반응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될 텐데 자질은 떨어지지만 자질 미달이긴 한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조금 전에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미영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민주당이 인준해주기로 했다. 그럼 민주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당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이미 표명을 해왔었기 때문에요.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윤호중 위원장께서 자질을 문제 삼았던 게 조금 뒤끝이 아닌가. 기왕 해주실 거면 그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셨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민주당에서 아마 좀 여론 부담이 좀 이 인선의 가장 큰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자 한국갤럽 기준으로 29%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게 검수완박 리스크와 저희가 준비된 지지율이 아니어서요. 네네네. 아니요,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N번방 뭐 성범죄 사건부터 뭐 검수완박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도망지사 뭐 이런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좀 지지율 부담으로 인해서 좀 인선을 안 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총리를 인정하고 앞으로 저희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테니까요. 좀 협치와 통합의 그런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오늘도 있었고요. 예산 관련 질문보다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연장전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그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고액의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장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현재는 증권수사 협력단이야 이거는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임명이 되면 그 즉시 과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저런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현정 의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 없앤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안 된다. 꽤 강력한 얘기를 오늘도 했어요. 당시 이제 합수단 내에 일부 검사들의 어떤 뭐 청탁이나 뭐 이런 이제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게 오히려 부패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없앴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그렇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각종 펀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게 결국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등 해서 이제 한 합동수사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발 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저걸 없앤 이후에 적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범죄라는 게 일반 검사들이 또 잘 안 해보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파견되어 있는 각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범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범계 장관이 다시 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겠습니까? 도저히 자기가 봐도 이게 지금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수사 건수도 너무 줄어드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단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동수사단을 제일 먼저 부활을 시켰고 더군다나 이번에 루나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20, 30대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도 사실은 그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코인이요? 그렇죠. 코인이라는 게 이게 복잡하게 과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검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바로 그게 이 증권합동수사본부의 존재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 이번에 생기면서 1호 수사로 바로 이 루나 사태를 수사하게 된 것 자체가 왜 이 수사기구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저렇게 목소리에 힘을 줘서 얘기를 했습니다.